지금 얼마 있어요? 청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자는 다시 한번 힘이 빠졌다. 알란두한 앞에서 32,000달러를 돌려주겠노라고 큰소리쳤던 청년이 자신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묻다니 여자는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500달러요. 줘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여자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500달러를 내밀었다. 내게 6,000달러가 있으니 합해서 6,500달러예요. 6,500달러란 7,000달러에 가까운 겁니다. 여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소한 100달러라도 더 만들어야 해요. 6,500은 6,000보다는 안전하지만 500달러로 끝이 맞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나 짜투리가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프로는 돈의 끝을 맞추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5,000달러란 금액은 위험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란 정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6,000달러라는 개념은 5,000달러나 7,000달러와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단위를 크게 해서 위험하죠. 500도 끝이 맞춰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피하는 법입니다. 여자는 청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 같이 100달러를 더 마련해 봅시다. 내게 잔돈이 한 60달러 정도 있을 거예요. 제게 40달러가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리 주세요. 청년은 6,600달러로 끝이 맞춰지자 흡족한 모양이었다. 이것은 이제 7,000달러나 다름없어요. 7,000달러란 10,000달러의 영역에 속하는 돈이에요. 여자는 여전히 청년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자, 이제 갑시다. 청년이 앞장서서 간 곳은 카지노의 객장이었다. 지금은 500달러로 잘라야 합니다. 즉 7번을 해서 10,000달러를 만드는 거죠. 조용히 옆에 앉아 구경하세요. 청년은 돈을 모두 칩으로 바꾸었다. 카트만두의 조그만 카지노에서 청년이 바꾼 칩은 대단한 액수였다. 하이벳 전용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모두 청년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느라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청년은 아무런 표정 없이 이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아니,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이 가서 앉은 곳은 카지노에서 가장 배팅액이 작은 테이블이었다. 미니멈 벳이 얼마요? 청년은 아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딜러에게 물었다. 5달러입니다. 맥시멈은 500달러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칩을 모두 앞에다 쌓아놓았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글쎄, 돈 자랑하는 거 아니야? 청년이 카지노에 들어올 때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던 알란두안의 부하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알란두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놈이 카지노에서 돈을 따려고 할 거라 짐작은 했지만 그런 미친 짓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6,600달러를 가진 놈이 미니멈 5달러, 맥시멈 500달러 테이블에 앉았단 말이야. 도대체 놈의 의도가 뭐야? 하여튼 지금 거기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감시해. 네, 알겠습니다. 청년은 6,600달러어치의 칩을 쌓아놓은 채 5달러나 10달러 배팅을 계속했다. 100달러나 200달러 뱃을 해도 됐을 곳에서조차 작은 배팅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많이 따거나 전부 잃거나 승부가 났지만 청년의 칩은 뚜렷하게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것은 청년의 칩이 느낄 수 없는 속도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차츰 시간이 흐르자 오랜 세월을 카지노에서 일해온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 우연히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 청년의 앞에는 시간이 갈수록 칩이 계속 쌓여가기만 했다. 처음에 100달러, 200달러가 쌓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지만 칩은 계속 늘어만 갔다. 그 쌓여가는 속도가 이제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라지고 있었다. 저것 봐, 이제껏 위험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
칩이 꾸준히 쌓여 $10,000가 넘어가자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 게임 방법에 경외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저건 도박이 아니야. 누군가 얘기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저건 사람이 아니지. 인간으로선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다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은 도박의 본질을 뒤집고 있어. 무슨 소리야?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도박의 본질은 운이야. 운이 좋으면 이기는 거고 나쁘면 지는 거지. 그런데 저 친구를 봐. 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나쁜 패도 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 무서운 사람이야. 게임을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한마디씩 해댔다. 청년은 정확히 $32,000를 채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전 사람들 틈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던 알란두아는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가 딴 돈 $32,000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동안 $100로 $1,000,000를 이긴 사람도 수없이 보아온 알란두아니었다. 그런 그에게조차 눈앞에서 펼쳐진 청년의 게임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승리였다. 설마 이게 필연일 리가. 그러나 우연이라고 여기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정연했다. 시간과 정비례해 정확히 올라가는 액수. 위험이라고는 한순간도 없었던 완벽한 게임. 알란두안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도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알란두안의 태도에는 비굴함이 가득했다. 청년은 가만히 알란두안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은 $10,000로 $100는 딸 수 있나요? 그거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어요. 청년은 알란두안의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뒤로 하고 카지노를 나섰다. 모든 카지노 게임에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특히 바카라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량해야 한다. 도박에 관한 철학, 특히 바카라에 대한 최 교수의 정의는 독특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각자의 생각을 말해봐라. 강의를 듣고 있던 넷 중 하나가 대답했다. 쓸데없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감정은 방해가 된다. 상당히 일리 있는 대답이군. 또 다른 사람. 마지막까지 남은 4명의 수강생 중 유일한 여자인 혜기가 손을 들었다. 말해봐라. 카지노 게임을 하는 데는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은 선량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형질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대답이다. 그렇다. 갬블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량함이다. 흔히들 승부근성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작은 승부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카지노를 상대로 하는 진짜 도박에서는 무엇보다도 착한 심성이 중요하다. 또 다른 수강생 한 명이 나섰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면보다는 운과 기술 그리고 절제력 같은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심성이다. 그래야 탐욕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선함은 나 이외의 존재와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거참. 질문했던 수강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도박이다. 따라서 도박에는 완전한 조화가 필요하다. 카지노 게임을 도박처럼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도박을 도박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지노 게임은 공부처럼 해야 한다. 뜨거운 미역국을 한 사발 가득 떠서 밥상에 옮겨 놓는 조심스러움과 몇십 번이고 불어서 시켜 먹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때가 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더해 얼마간의 운이 따를 때 크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필패의 길이다. 10번 중 9번을 이기더라도 한 번 지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게 카지노 게임이다. 카지노 게임은 그날 얼마를 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카지노 게임은 공부처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 게임에 있어서 운이나 재수란 무엇입니까? 최 교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것은 없다. 네? 도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들의 생각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라고 여긴다면 거기에 운은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도박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한 판을 마치고 못 마치고는 우연이다. 그 숱한 우연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자신만의 조화를 통해 필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도박사의 몫이다. 교수님, 그럼 현실적으로 도박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진정한 도박사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내면의 힘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나 지식, 지위나 소질, 외모, 권력 같은 것을 외면이라 할 수 있다. 도박사에게 이런 것은 한낱 허상일 뿐이다. 성실과 정직, 진지함, 검소함, 선량함, 효 이런 것들이 내면의 힘이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카지노 인생에 조화시킬 때 진정한 도박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카지노 게임은 돈에 휘둘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 늘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덕목이 중요한 것이다. 카지노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많이 딸 수도 있다. 어느 달에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 좋은 승수를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를 두고 볼 때 그것은 작은 부분이다. 카지노 게임을 평생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적보다 카지노 게임과의 조화, 습관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바카라 도박사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무서운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바카라는 그만큼 무서운 도박이다. 아무리 많이 이긴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한 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카라 게임이다. 바카라는 인간에게 내려진 천형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도박사에게 근성이란 오히려 방해가 됩니까? 승부사 기질이니 승부 근성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죽음으로 이끄는 말들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말들은 모두 잊어버려라. 도박사는 끊임없이 비겁해야 한다. 그 바닥없는 욕망의 무적행으로부터 헤어나야 한다. 승부근성이니 기질이니 하는 말들은 그 무적행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목소리다. 선언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최 교수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이제 네 사람은 마지막 강의를 들었다. 이로써 제군들의 카지노 수업은 모두 끝난 것이다. 최 교수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4명의 수강생이 동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의 시험이라 해도 이제 2년간의 학습을 마치고 마침내 실전에 투입되는 4명의 학생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가 모두 카지노 게임엔 일가견이 있던 이들이었지만 학습 기간 동안은 실제 게임에 임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되어 왔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처럼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와우, 정말 수녀원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네요. 홍일점인 혜기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함께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녀원이 다 모여 감옥살이를 한 기분이구만. 모두가 한마디씩을 했다. 아니, 감옥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운 곳이었어. 그렇지 않나, 정민아? 정민이라고 불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후, 2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이제 선보일 때가 왔어. 태호야, 오늘 밤 다 뒤집어 버리자고. 태호와 정민은 30대 초반으로 같은 연배인 듯 했다. 모두가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와중에도 한 사내는 묵묵히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왜 한혁인 말이 없어? 혜기가 다정한 목소리로 입을 다물고 있는 청년에게 물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한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침묵이 태호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저놈은 언제나 초를 친단 말이야. 재수없게. 태호가 즉각 타박했지만 정민이 조금 전 흥분하던 모습과는 달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혁이의 신중함이 맞을 거야. 오늘 밤은 정말 중요한 밤이야. 우리가 보내온 인연이 물거품이 되느냐 술거품이 되느냐가 바로 오늘 밤에 몇 시간에 달려있으니 말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해낼 거야. 나는 해낸다고. 사나운 눈빛의 태호가 다시 한번 결의를 보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정선의 강원랜드 VIP 룸 앞에 모였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다. 각자 지정된 테이블에 앉아라.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시간 후 게임룸을 벗어나 5층 현관에 대기 중인 스타크래프트에 올라라. 정확히 2시간 후다. 한 사나이가 이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슬며시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2시간 후 5층의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스타크래프트는 조용히 강원랜드를 벗어나고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운전사 말고 5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2시간 전 VIP 룸 입구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4사람과 이들을 인솔했던 사나이였다. 자동차가 영월 제천을 거쳐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까지도 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고생들 했지? 자동차가 강변도에 접어들자 비로소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조금 과장된 듯한 사나이의 밝은 음성도 차내에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꿔놓지는 못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사나이가 물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게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윽고 서울로 들어선 자동차는 한남동의 한 저택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이태리째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한 대저택의 거실로 안내되었다. 50대의 사내가 그들을 맞았다. 학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학장이라 불린 사내는 인사를 하는 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넸다. 학장을 중심으로 그들은 소파에 앉아 약간의 담소를 나누었다. 자, 그럼 오늘 치른 게임 결과를 각자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태호부터 할까? 학장의 지목에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700까지 올렸었는데 마지막에 3천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10분만 더 있었으면. 그가 아쉽다는 듯 학장을 바라봤다. 그럼 2,700을 이겼다는 이야기인가?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 아깝구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훨씬 나았을 게임인데. 학장의 말에 긴장으로 떨려나오던 태호의 목소리가 안정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정민이는 어땠나? 얘기해봐. 네, 저는 6천만 원을 땄습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정민이 기고만장한 얼굴로 말했다. 태호의 게임 결과를 봤을 때 자신이 승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 네, 고비가 한 번 있었지만 평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넘겼습니다. 어려운 그림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좋은 그림에서 무섭게 엎어쳤습니다. 잘했군. 이제 게임에 대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결국 게임은 자신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모두 학장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다음은 희기 차례구나. 학장은 별반 감정에 실리지 않은 목소리를 뱉어냈다. 학장은 별반 감정에 실리지 않은 목소리를 뱉어냈다. 저는 500만 원을 이겼어요. 500이라? 왜 그렇게 적지? 시드머니 3천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목표를 500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구나. 다음은 한혁이군. 한혁이 일어나 별다른 표정 없이 말했다. 저는 200을 잃었습니다. 학장의 눈이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잃었다고? 과정은 별게 없습니다. 그림이 나빴나?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장 크게는 얼마를 쳤나? 40을 쳤습니다. 적게는 10을 쳤습니다. 그림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군. 솔직히 말해보게. 네.
함께 게임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잃었겠군. 네,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난 것이다. 네 사람의 말을 듣고 학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들이 어떤 게임을 했는지는 이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태호, 정민, 혜기는 저마다의 표정으로 학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바라보고 있었다. 한혁은 그냥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학장이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여기 남을 것이고 둘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 대해 처음 약속한 대로 불만은 없겠지? 네. 윤혜기, 최한혁은 남고 김태호, 신정민은 나와 함께 나간다. 다음 날 혜기와 한혁은 학장을 따라 홍콩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어젯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제일 부실했던 학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그냥 멋모르는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개성도 없이 그냥 시험 성적을 쫓아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 말이에요. 우후, 그게 나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학장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희를 평가하신 건가요? 글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제 앞에 두 사람이 남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도박사가 될 자질이 없어 지난 2년간 그렇게 학습을 시켰는데도 결국 바카라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제의 게임은 500을 이기는 게임이었어. 그런데 수천을 이겼으니까. 그럼 여기 한혁은요? 따기는커녕 읽기까지 했는데 카지노 게임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한혁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지는 게 이기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는 게 도박이다.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기는 게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재능에 더해 그동안 고도의 기술을 연마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다. 바카라 게임에서 기술을 익혔다는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것과 같은 거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는 거죠? 뛰는 법을 배워야지. 뛰는 법이요? 그래, 너희들은 이제 인생을 보게 될 거다. 인생이요? 그래. 비행기는 첵라콕 공항에 착륙했다.